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지켜준다며 수많은 알약과 보조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눈부신 광고 속에서 젊음을 되찾고 병을 막을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이 쏟아지고, 인터넷과 홈쇼핑은 매일 새로운 기적의 알약을 내세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믿고 지갑을 열고 몸속에 넣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름을 가진 알약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우리의 심장과 뇌와 신장을 서서히 해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알록달록한 알약을 신성한 의식처럼 삼키던 분들이 오히려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선의가 때로는 몸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5가지 보조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피해 교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괜히 돈을 쓰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약이 아닌 자연의 식탁에서 진짜 건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약 속에 숨겨진 위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보조제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슈퍼 항산화제라고 믿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주름이 사라지며 암조차 막아준다는 듯이 광고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약속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김철수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1살의 그는 가볍게 담배를 피우며 친구의 권유로 매일 베타카로틴 알약을 챙겼습니다. 선생님, 이 약은 폐를 지켜준다더군요. 적어도 이걸로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그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말기 폐암 진단서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극적인 결과 앞에서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영희 여사님이 있습니다. 73세의 그녀는 노후를 위해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출혈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왜 건강해지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질문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과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위험을 밝혀왔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와 미국의 CADT 연구는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복용할 경우 폐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은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기대와 달리 인위적으로 강화된 항산화제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항산화제는 인공 캡슐이 아니라 자연의 식탁에 있습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아몬드, 해바라기 씨, 부드러운 아보카도, 올리브유 속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조화롭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몸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을 약통으로 만들지 말고 식탁을 보물 창고로 만드십시오. 실제로 지민 씨라는 환자는 고용량 보조제를 끊고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겼습니다. 3달 만에 피부는 환해지고 소화는 원활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속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알약을 버리고 부엌으로 돌아간 것이 제 인생을 구한 선택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건강을 위협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연의 음식과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위험성처럼 많은 분들이 선의로 선택하는 보조제가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경계해야 할 보조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뼈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광고에서는 칼슘 알약이 약해진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골다공증을 막는 기적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박미순 여사님은 72살에 이르러 매일 칼슘 알약을 챙겨 먹으며 이제는 골절 걱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혈관은 칼슘이 덕지덕지 쌓여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위협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 민준호 어르신은 76살까지 매일 칼슘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는 뼈 건강을 자랑했지만 어느 날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거대한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고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뼈를 위해 먹은 약이 신장을 괴롭힌 셈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0%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 역시 고용량 칼슘을 섭취한 노인들의 동맥 경화가 2배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칼슘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서서히 흡수되고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충제는 마치 범람하는 급류처럼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뼈는 여전히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우리의 식탁에 있습니다. 멸치 한 줌만으로도 알약에 맞먹는 칼슘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는 보충제 몇 알을 대신할 만큼의 칼슘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와 우유, 요거트는 몸이 가장 좋아하는 칼슘 공급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함께해야 칼슘이 뼈로 들어갑니다. 아침 햇살을 15분 정도 쬐면 몸은 스스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빠른 걸음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하중 운동을 더한다면 뼈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 알약을 살 돈으로 운동화를 사십시오. 러닝화 한 켤레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칼슘 보충제의 달콤한 약속은 사실 심장을 겨누는 총알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햇빛,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진짜 뼈와 심장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맹신하는 보조제, 바로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가 심장과 신장의 뜻밖의 위험을 남기는 것처럼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맹신하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광고에서는 이 제품이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며 두뇌를 젊게 유지해준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매혹적인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환자들과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재성 어르신은 74세 은퇴 교사였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산책 중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단순한 상처였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는 심각한 뇌출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그가 복용해온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지나치게 묻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김미경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5살이었고 친구의 권유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챙겼습니다. 하지만 충치 하나를 뽑으러 치과에 갔을 때 몇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력을 지키려고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연구들은 이미 이 제품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GEM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크란 리뷰 역시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효과는 거의 없는데 출혈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돕습니다. 독서나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같은 지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신경망을 단단히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외로움을 막아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잎 추출물은 화려한 약속과 달리 우리의 뇌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활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진짜 두뇌 건강의 열쇠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음식이 뇌를 보호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을 지키는 방법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지켜준다며 많은 노인분들이 의존하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을 지켜준다는 화려한 약속과 달리 오히려 위험을 불러왔던 것처럼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의존하게 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목격한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투한 어르신은 74세 연세에도 여전히 건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백질 파우더가 근육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2큰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도 되지 않아 극심한 피로와 끊임없는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신장을 지켜야 할 단백질이 오히려 그 기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이 고용량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면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산물을 걸러내느라 과부하에 시달리고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저는 병상에서 고통에 울던 환자들의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내기 위한 인공 감미료, 보존을 위한 화학 첨가물, 심지어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까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보고서에서는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을 키운다며 먹었던 가루가 사실은 독성 칵테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80살의 한 할머니는 친구가 단백질 파우더 남용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알약과 가루를 버리고 대신 아침마다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 모, 생선 2토막을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챙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의 근육은 오히려 또래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되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집밥이야말로 진짜 힘이 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몸이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선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콩류, 생선, 살코기 같은 음식이야말로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끝에는 신장이라는 소중한 기관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봉지면 모든 영양을 챙길 수 있다고 믿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가 근육을 지켜준다는 기대와 달리 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봉지만 먹으면 모든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믿음 역시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윤정희 여사님은 67살에 은퇴한 은행원으로 만성 피로를 해결하려고 매일 15알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부족한 영양소 걱정은 없다고 확신했지만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경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고용량 비타민 A와 정체불명의 허브 추출물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약이 오히려 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 박상호 어르신은 73살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처방약을 복용하면서도 더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에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혈액을 묻게 하는 성분이 겹겹이 들어있었고 결국 작은 잇몸 출혈조차 멈추지 않아 단순한 치과 치료가 위험한 수술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은 종합 비타민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NIH 연구에서는 수십만 명을 추적했지만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비타민을 과잉 섭취한 그룹에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과잉입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봉지에 수십 가지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은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약물과의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의학적으로 결핍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전문가의 관리 아래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거의 쬐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D가 필요할 수 있고 채식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비타민 B12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달콤한 문구에 속지 마십시오.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챙기고 적절히 운동한 환자들은 별도의 종합 비타민 없이도 훨씬 안정적인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편리함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복잡한 알약 꾸러미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위험한 보조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교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짜 건강의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5가지 보조제가 얼마나 달콤한 약속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까지. 이들은 모두 광고 속에서는 젊음을 되돌려주고 뼈와 뇌와 근육을 지켜준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에서는 심장과 신장, 간과 뇌를 위협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식탁을 살펴봅시다. 비타민 E를 얻고 싶다면 고소한 아몬드 한 줌, 바삭한 해바라기 씨, 부드러운 아보카도, 순수한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필요하다면 달콤한 고구마, 주황빛 당근, 노란 호박, 싱그러운 시금치, 아삭한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칼슘을 보충하고 싶다면 멸치와 두부, 시금치, 우유와 요거트 같은 식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삶은 달걀, 신선한 생선, 두부 반모, 따뜻한 콩 요리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매일 올려놓는 밥상은 그 자체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보약입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값진 비타민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와 면역계를 지켜줍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잊지 마십시오. 빠른 걸음으로 30분을 걷거나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일부러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뼈와 근육은 살아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수십 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분들은 훨씬 건강을 잘 유지했습니다. 외로움은 뇌와 몸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적입니다. 반대로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 함께 걷는 산책, 함께 웃는 시간은 어떤 보조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식탁, 발걸음, 햇빛, 그리고 가족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제를 끊고 자연으로 돌아간 환자들이 훨씬 안정된 건강과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조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가 경고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광고 속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불필요한 보조제를 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직도 혼란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분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모은 진실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을 켜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위험한 보조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몸을 화학 알약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음식과 따뜻한 웃음으로 채울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현명한 선택과 작은 실천이 바로 활력 있는 내일을 열어줄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된 이야기와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